처음 30장 전까지는 이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받고, 이제 반대로 자기장이 있을 때 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30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자석 앞에 이런 도선이 있는 거죠. 이런 도선, 이런 폐회로.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운동하냐면 상대 운동을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자석이 코일 쪽으로 다가간다. V라는 속력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텐데, 얘네가 갑자기 요 코일 단면적에 자속이 뭐냐면 그 자기장 다발이죠. 다발. 이런 거를 자속이라 그러는데, 그 다발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코일 단면적으로. 그때 코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그러니까 이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패러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가 다가오니까 그 운동을 방해해야 하는 성질이 만들어져서 코일에 이런 자기장이 유도된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류가 발생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 다른 말로는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속이 많아지니까 자속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유도되냐면 N극, S극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느냐, N극, S극이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이런 운동이 또 있고, 두 번째
n극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n극 있을 때 그 앞에 그 코일이 있다. 얘가 이제 뒤쪽으로 멀어진다. 그러면 이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코일의 입장에서는 n극을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s극이 생기고 뒤에 n극이 생긴다. 근데 이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근데 전류가 유도되려면은 전류가 생기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고, 전압은 다른 말로 전이 차니까 그 전이 차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유도 기전력.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속의 변화가 있는데 코일의 입장에서는 그 운동을 방해해야 되고,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그 전류가 유도가 되려면 결국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실험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실험으로 공식을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그래서 아까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자속의 변화와 비례한다. 근데 이 자속이라는 게 단면적 도트에다가, 이거 자기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근데 얘는 크기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넣어주면 자기장, 면적, 자기장에 투과하는, 면적에 투과되는 각의 코사인 취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총 3개가 된다. 자속의 변화가 있거나, 면적의 변화가 있거나, 그 면적이 회전을 하거나, 면적 또는 뭐 상대적으로 회전을 하거나. 그래서 B, 자기장의 변화 있을 때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죠? 얘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NA 코사인 DA DB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의 변화 A 빼고는 다 상수죠. NB 코사인 세타 DA DT. 세 번째 세타 변화.
이때는 b랑 a가 다 변수 상수니까 빼기 n b a d dt 코사인 세타.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죠. n b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겉에 거 미분했으니까 속에 거 미분하면 d 세타 dt. 근데 d 세타 dt가 뭐냐면 각속도죠. 그래서 nba 사인 세타 오메가. 오메가는 또 뭐라 쓸 수 있죠? 2파이 f 2파이 주기 t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걸로 풀 수 있는 내용이 1번 하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코일의 그 단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 코일의 단면적으로 자기장을 입사시키겠다. 이렇게 자기장을. 근데 그 코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각형으로 생겼대요.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코일이 있는데 뭐 여기서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코일이 이렇게 여러 번 감겼다. 몇 번 감겼냐면 보통 감기는 거는 턴이라고 하죠. 200턴 감겼고 한 변의 길이는 18cm. 여기가 18. 그리고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입사된다. 이렇게. 근데 그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기장이. 그래서 A번이 유도기 전력 공식을 또 써주면 d파이 dt 몇 초에서 몇 초? 0초에서 0.8초. 얘는 그 식을 좀 더 써주면은 ddt b a 코사인 세타인데 90도죠. 얘는 1.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있거나 면적의 변화가 있거나. 근데 면적은 변화가 없으니까 미분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db dt. 근데 db dt가 0에서 0.8초 사이는 일정하니까 NA 기울기가 되는 거죠. 0.8분의 0. x가 0.5. 0.8분의 0.5. 8분의 5. 그래서 면적은 18m 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면적 그 권선 수는 200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기전력은 결국에 전압이고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될 텐데 근데 이게 전이 차니까 결국에 어디에서 어디에 전이 차라는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을 두고 유도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전압을 하니까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감지 저항을 하나 두고 S라는 전류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이 차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 전이 차를 말한다. 이 숫자가. 그 다음에 B번. 여기 있네요. B번. 얘는 이제 미분해주면 되죠. NA dB dt. 그래서 ddt Bmax 2에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0.8. 이거 미분해주면 되죠. BM은 N 마이너스 NA BM 그대로 나오는 거죠. A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고 속의 거 미분해주고 미분해준 거 곱하면 마이너스 A. 그래서 NA BM에 A에 플러스 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전력이니까 당연히 볼트가 되겠죠. 이제 EMF라고 하는데 이거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델.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도선, 짧은 도선, 도체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일정하게 등속 운동하는 거죠. 거기에 양전하가 이렇게 있다. 물리에서는 보통 양전하 쓰죠. 그때 자기력이 발생하잖아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V 방향이 엄지손가락이면 위쪽으로 자기력이 발생하죠. 그렇게 된다. 근데 움직일 때마다 양전하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쌓이면은 반대로 마이너스가 밑에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 쌓였을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씩 유도되니까 전기력이 작을 거고, 이제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속도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운동을 하면은 하나 두 개씩 쌓이다가 어떤 순간이 오죠? 자기력하고 전기력하고 크기가 똑같은 때가 오는 거죠. 이 순간이 왔을 때 평형을 이루는 거죠. 자기력하고 전기력이 같아졌을 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전하 하나에 의한 자기력은 뭐였죠? B, Q, V였죠. 거기에 사인 세타. 세타는 여기서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그리고 전기력은 QE였죠. QE.
Q, E. 그래서 Q를 약분해주고 B, V, E 해서 만약 전기장이 이게 유도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유도되는 전기장이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생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이렇게 생길 때 이게 뭐랑 똑같죠? 전원장치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전류가 높은 곳에서 전위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압을 구할 수 있다. 뭐 여기에 뭐 전류계를 갖다 넣으면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저항 값을 알면은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공식이 전기장이 해준 일이 전이차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전기장이 해준 일 DR을 이라고 했을 때 전기장이 이게 D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다. 유도되는 이게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도 기전력을 입실론이라 했을 때 E가 유도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DR.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끼리 L이라고 하면은 전기장이 이거니까 B, V,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식을 그럼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류 방향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이 있고 로렌츠 법칙이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자속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외력을 가해주는 거죠. 어플라이 포스를 가해주는 거죠. 어플라이 포스를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자속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회로에서는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4개니까 이제 나오는 거 4개 방향으로 전류를 만든다.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하나로 패러데이 법칙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로렌츠 법칙인데, 하나가 여기 양성자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자기력이 이렇게 발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을 때 이걸 하나의 전원 장치로 볼 수 있고, 여기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으니까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장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전력을 아까 여기서 VBL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됐고, 그래서 만약 뭐 전원 장치라고 했을 때 전원 장치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위가 높고 낮아서 전류가 흐르고, 만약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 저항을 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는 뭐냐면 V는 IR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도 기전력이고, 그러니까 전류 I는 R분의 V니까 여기에 감지 저항 R, 그 다음에 V는 기전력 V, BL이 되는 거죠. BLV.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외력이 없으면은 정지하게 되거든요. 자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VI라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외력이 없을 땐 자기력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왜냐하면 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도선에 의한 자기력은,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VI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결국엔 0으로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된 에너지를 누가 다 가져가는 거냐면 이 저항이 가져가는 거죠. 저항이 열 에너지로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이 뭐였죠? 빌이었죠. 빌의 외적이니까 사인 세타, 근데 90도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여기 이게 유도 전류니까 써주면은 B에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BLV R L 해서 B제곱 L제곱 R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도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지성으로 다 시험을 대비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력이 있으면 처음에 VI라는 속력으로 VI에서 결국에 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텐데 속도를 처음에 있었고 속도가 있었고 자기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엔 또 힘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렇죠? 외력이 0일 때, 외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도선에 VI라는 속도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V가 있을 때마다 자기력이 발생하니까 V 속도가 있으면 큰 속도가 있었을 때 이만큼 자기력이 있었어요. 자기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자기력에 의해서 속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고 그 속도에 의해서 자기력이 원래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자기력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저항에서 소비하는 게 뭐냐면은 P는 VI라 그랬죠. VI. 이거는 V는 IR 같은 공식이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고, 그래서 V는 IR 쓰면은 I제곱 R R분의 V제곱. 근데 여기서 기전력이니까 R분의 기전력 제곱.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전위차랑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전위차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은 BLV의 제곱의 R. 그래서 B제곱 L제곱 V제곱 R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면은 얘가 이제 그런 거죠. 외력이 없는 경우죠. 외력이 없죠. 이 그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외력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F는 MA를 쓰면은 여기서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시간의 함수로서 막대 속도를 구하라. F는 MA를 쓰라는 거죠. 근데 F가 뭐였죠? 여기 있죠? F B제곱 L제곱 R분의 V. 근데 여기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L제곱 R분의 V 그리고 질량 dV dt 이렇게 되는 거고, dt dv를 나누면은 사실 이거 방향 벡터죠. v는. 그래서 v를 여기로 보내고 dt를 이쪽으로 보내면 m 질량을 이쪽으로 보낸 거죠. r dt dv v.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dv잖아요. 나중 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적분을 취해주면은 0에서 t 그리고 vi에서 v. 그래서 얘는 t가 붙어서 나오는 거고 얘는 다시 써주면은 v 프라임분의 dv 프라임이죠. 얘는 자연 로그가 나오는 거고 ln의 v 프라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미분하면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ln v vi가 되는 거고, 이게 뭐 시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지수를 2를 밑에 붙여주면은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v는 vi의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시정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mr b제곱 l제곱. 이거를 여기 써주면 안 되고 밑에다가 다시 써주면은 vi 2의 마이너스 t 타우 넣고 타우는 r b제곱 l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냐면 에너지 관점은 나중에 보고 이거 보죠.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 보자. 그러니까 x를 하라는 거죠. x는 근데 거리를 구하려면은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변이니까. 그래서 x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v dt 하면은 뭐 나오죠?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vi는 그냥 나오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하면은 얘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얘 미분한 거를 나눠주면 되죠. 미분한 거 나눠주면 마이너스 타우. 그래서 여기다가 0에서 무한대 넣어주면 뭐 나오죠? vi의 타우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타우가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봐라. 이게 뭐죠? 에너지 관점. 결국에는 도선의 운동 에너지 변화. 도선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뭐랑 같죠? 저항의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이죠. P. 그래서 얘는 P죠. 그래서 d dt 운동은 2분의 1의 m v 제곱이죠. 그리고 소비는 i 제곱 r, i 제곱 r, i 제곱 r, i 제곱 r이죠. 그리고 이게 미분해주면 mv에 2가 떨어지니까 dv dt. 그리고 얘는 유도 전류가 아까 blv r에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dv v b제곱 l제곱 mr dt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단극 발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여기 이렇게 양전하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회전할 텐데 얘는 이만큼 회전하고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들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엔 자기력을 받아서 다 여기 쌓이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할 텐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쌓이고 반대로 i가 유도되니까 반대쪽에 뭐로 볼 수 있다? 전원장치로 볼 수 있다. 전원장치. 그래서 여기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다. 그렇죠? 이 끝이 V로 이동한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거 30장 처음에 나왔던 공식을 이용하면 d 파이 dt 해서 권선수가 1이니까 권선수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dBA죠. 이거 그 선속은 dt. 어차피 세타는 90도니까. 그래서 자기장은 일정하다. B. 근데 여기 유도 기전력 방향을 이제 아니까 마이너스를 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높고 여기 낮으니까 기전력 방향을 알고 정했으니까 부호를 뗄 수 있다. B dA dt dt. 근데 이건 호의 넓이죠. 여기를 d세타라 했을 때 여기가 L이니까 여기 면적은 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이게 면적이니까 여기다가 써주면 dt 2분의 1의 L제곱 d세타. 근데 여기가 dt분의 d세타는 각속도죠. 그래서 2분의 1의 b의 L제곱의 오메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좀 꼼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똑같이 이렇게 자기장이 있다. 들어가는 자기장. 근데 이 도체를 이렇게 옮겨보자. 이렇게 옮기면 V라는 속력으로 이게 쓸고간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쓸고간 면적이 유도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유도기전력 공식 두 개 있는 거죠. 패러데이에 의한 거랑 렌치에 의한 거. 패러데이 유도기전력 공식 이거죠. 근데 렌치는 이거라 그랬죠. 유도기전력 어딨지? 이거라 그랬죠. 총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이게 BLV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가 이렇게 절반을 가지고 쓸고 지나간 거죠. 절반을. 그래서 이거의 2분의 1이 된다. 그리고 V가 R 오메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R이 L이니까 이거 2분의 1의 B의 L의 L제곱의 오메가가 된다. 근데 이건 오류가 좀 많은 풀이인 거죠. 정법대로 하면은 적분을 하는 거죠. 미소 유도 기전력은 B의 DR의 V인 거죠. DR이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적분해 나간다.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적분해 나가는데 우리는 미소 도체의 길이를 D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돌고 요것도 이렇게 도니까 다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V는 뭐로 바뀌죠? R 오메가로 바뀌죠. dr 이렇게 써준 거죠. V죠, 이거 V. 그래서 이거 적분해 나가자. 전체는 B 오메가 0부터 1까지 R dr 해서 B 오메가 1의 1제곱 이렇게 된다. 패러데이 법칙 모델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런 자기장의 코일을 이렇게 뒀다. 근데 이 자기장이 증가한다. 이 자기장이 증가할 때 그럼 이 코일에는 그거를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 자기장을 만들려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근데 전류가 발생하려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어느 점에서나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류가 발생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방해하는 그런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의 운동을 방해한다. 근데 패러데이가 이런 걸 만들었죠.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와 비례한다. 이랬었죠. 그리고 이 길이를 미소 길이 dr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dr이라 했을 때 이런 공식이 있었죠. 전이차는 이 dr. 그래서 얘가 만약에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을 때 유도 기전력이 해준 일이 전이차다. 근데 전이차가 여기서 기전력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어서 만들어주면은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이 dr d세타 dt. 여기 권선수가 왜 1이 되냐면 만약 여기 코일이 하나 있을 때 이 유도 기전력을 다 더해준 거죠. 이렇게 dr을 자기장의 크기가 다 같은 전기장의 유도 기전력의 유도 전기장, 얘가 유도 전기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거죠? 한 고리를 선적분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이죠. 첫 번째 이게 기전력이고 기전력이죠. 자속의 시간 변화. 그래서 앞에 이 문제를 앞에 문제 뒤에 나오는 문제를 다 이 공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이 R인 원형의 솔레노이드가 있고 N번 감기고 그 코일의 전류를 코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조절한다. 각진동 수이다. 그러니까 A번은 솔레노이드보다 더 큰 축의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그래서 그림을 먼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이 방향이 되죠. 그때 코일을 어디다 갖다 놓냐? 반지름보다 크게 이렇게 갖다 놓을 때 이게 코일이에요. 얘가 R이고 얘가 R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전류가 증가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증가했을 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방향으로. 근데 그 전류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코일 내부에 유도 전기장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유도 전기장이 발생해야지 전류가 발생한다. 왜냐면 전기장 내부에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위에 공식을 다시 쓰면은 dr 마이너스 d파이 dt가 된다. 그래서 좌변 말고 우변을 A번부터, 이게 A번이죠. A번 우변부터 우변 마이너스 dt 이거죠. 자기장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면적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밖으로 빠지면은 마이너스 파이 R을 제곱이죠. 그래서 ddt 해서 그리고 이런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뭐였죠? 뮤제로의 n의 i였죠. 왜냐면 이거 앙페르 법칙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앙페르 법칙 BDL. B 자기장이 밖으로 나오고 이거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리고 그게 뮤제로의 I. 그래서 자기장은
아무튼 이렇게 된다. 아마 앙페르 법칙으로 자기장 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뮤제로 ni 뮤제로 n 맞네요. 맞죠? iml 전류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다 정리해주면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오메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오메가 나오고, 파이 r 제곱에 뮤제로 n에 오메가 나오고, 전류 맥시멈에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좌변은 이거죠. 이제 이거. 근데 얘는 다 크기가 똑같잖아요, 유도 전기장은. 그래서 인테그럴 밖으로 나오는 거고, 즉 이거잖아요, dr. 얘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유도 2파이 r. 그래서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의 크기만 보는 거죠. 방향은 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파이 r로 나눠주고, 파이 r 제곱의 뮤제로 n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게 반비례한다, 크기에, 반지름의 크기에. 그 다음에 B번은 이제 여기 안에다가 만드는 거죠. 코일을 여기 안에 만든다. 그랬을 때 또 공식 이거 쓰는 거죠. 유도 dr은 이거다. 그래서 우변은 마이너스 d dt ba인데, 이거 원래 사인 세타 붙는 거죠. 근데 90도니까 코사인 붙는 거죠, 코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배 d dt 뮤제로 n 코사인 오메가 t.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에 뮤제로 n 마이너스 오메가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오메가 im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좌변 내부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 크기는 유지되니까 dr 해주면 이거 2파이 r.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내부 전기장은 내부에 유도된 전기장은 그래서 아래 정비례.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부 전기장이 언제 가장 크냐면
이 코일하고 크기가 똑같이 만들었을 때 유도 전기장이 제일 커진다. 인덕터의 원리죠. 그리고 얘는 맨 앞에 있던 공식 쓰는 거죠. 이거 세타의 변화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의 t 세트 디파이드 t 이건데 이게 BA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타가 변하는 거죠. 세타가 변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BA의 사인 세타 뭐죠? D 세타 DT 하면은 이거 N 있는 거죠. N 권선. 그래서 이게 오메가니까 NPA 오메가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그리면은 최대가 NBA 오메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NBA 오메가다. 그리고 만약 여기 이게 기전력이니까 전압이죠. 전압을 이거 뭐죠? 12옴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된다. 왜냐면 V는 IR이니까. 그리고 전동기에서 유도 전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저항이 10인 코일로 구성된 전동기에 역기 전력이 70V다. 작동시키는 순간 전류 뭐 이렇게 된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12를 공급하니까 아마 12U가 되는 거고 최대 속력이 이를 때는 이미 전압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70을 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